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돌아가는 경제 상황, 이걸 잘 알아야 한국도 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법인세를 높이면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보수 세력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낮추자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21%로 법인세를 낮췄을 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바이든이요, 지난번에 1조 9천억 달러의 이 지원금을 풀고 이번에 제2 뉴딜이라면서 2조 달러를 풀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루스벨트처럼 미국 경제가 코로나로 인한 대공황에 빠졌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데 엄청난 돈을 퍼붓겠다. 그러면서 2조 달러를 더 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주택이나 제조, 그리고 요양사업, 인프라 등에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빚을 내어서 풀기만 했을 때 미국 경제가 빚더미에 올랐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바이든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3천억 달러씩을 부자 정세, 기업 정세를 통해서 더 걷어들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1, 2차 인프라 부분에 들어간 돈이 3조 달러가 넘어요.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4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도대체 재원이 뭐냐? 그냥 바이든도 문가리처럼 돈 쓰기만 하느냐? 그는 트럼프가 했던 감세안을 폐기해서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가지고 도로 교량을 개보수하고 전기차를 지원하고 공공주택, 홈케어, 초고속 인터넷 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2조 달러의 재원은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올려서 하겠다고 정세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법인세가 트럼프 때 21%까지 낮아졌는데 28%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년에 한 3천억 불 정도를 정세를 통해서 더 받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발이 지금 이런 법인세 전쟁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이 이 법인세를 정세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제안에 화답하듯이 워낙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재정 위기에 있는 유럽 나라, 독일, 프랑스 등도 법인세를 정세하겠다고 화답했어요. 그래서 올 여름까지 무려 140개국이 법인세 정세를 합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자유진영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를 대체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무역에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미국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요, 독일도 최저 법인세율을 공통적으로 준수해서 국가 간의 세금 인하 경쟁을 지향하자. 자, 세금을 인하해주면 어떤 나라는 1%고 어떤 나라는 세금이 50%면 그것은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 차이를 가져와서 무역을 왜곡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재무장관은 전 세계적인 세금 인하 경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놈이다. 트럼프가 법인세를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하니까 이 꽉 차 있었죠. 불만이요. 프랑스도 국제조세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합의에 가까워졌다 해서 미국과 EU가 모처럼 지금 법인세를 가지고 최저 법인세를 일정하게 정해서 그 이상으로 하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뭔가 하면 세원장식 및 소득이전 대응협의체 BEPS라는 모임입니다. 이 협의체는 140개 나라 참가하고 OECD 국가들이 주로 주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단지 최저법인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업, 떼돈을 벌고 있는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어떻게 할 건지, 알파벳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 선진국이 전부 법인세 인상을 외치는 이유는 코로나로 지금 돈 풀어서 국가가 빚을 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이걸 지금 메꾸기 위해서 지금 재정이 엉망이 됐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결국은요, 법인세를 올려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들이 문제냐. 조세 해피처 같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나라. 그래서 외국에서 기업들이 그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몰려드는 그 뭐 케이먼 군도나 룩셈부르크, 바하마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또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헝가리, 불가리아, 또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도 지금 10% 안팎의 법인세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절반밖에 안 되지요.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술 기업에 대해서 6.25%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나라인데 가장 지금 이 최저법인세 정하는데 반대하는 나라다라고 손꼽히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법인세가 비교적 낮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구글이 흔히 알파벳이라고 그룹 이름명이 있죠. 페이스북 등 거대 미국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징수와 관련해서도요, 미국하고 유럽이 좀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이렇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합의가 되려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거대 빅테크 공룡 기업이 유럽, 아시아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양보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지금 한국에도 유튜브 보면 세금 별로 안 낸다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보가 좀 있어야 미국도 이걸 합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F도 지금 이 최저법인세에 찬성하고요. 그래서 코로나의 팬데믹이 각국마다 엄청난 국가 부채를 내어서 이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고 경제 활성 자금을 뿌리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최저법인세를 인상시켜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정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조세 해피처들이 망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나이키, 페덱스 등 미국의 55개 잘 나가는 기업은요, 최근 3년간 87조 원을 벌어놓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린 데다가 각종 세금 공제 조항을 만들어서 그 21%도 안 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세금을 안 낸 제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그 아이폰 만드는 애플은 2003년부터 12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세금 18조 원을 감면을 받아서 세율이 0.005%라는 거예요. 아까 공식적으로 아일랜드의 세율은 좀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아일랜드의 세율은 0.005%의 지금 세율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아예 세금 받을 생각을 포기하고요, 대신 고용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최저법인세율을 21%로 하자고 이 제안을 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세금이 높죠.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옆이니까 캘리포니아에 속하지요. 그래서 오르콜과 이 HP 등이 이미 실리콘밸리를 떠났고 테슬라의 머스크도 본사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기업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수시로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정하는 최저법인세 21%를 지금 준수할 거냐. 한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세계 깡패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이 법인세를 저거가 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계 최저법인세율을 신사협정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강대국의 행포다. 자, 저기들은 디지털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에는 미국과 비슷한 세금을 매겨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한 나라들이 미국에 동조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가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뺏길 우려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최저법인세율을 세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유럽의 독일, 프랑스 등은 일단 여기는 찬성하면서, 디지털세라는 것은 뭐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이 온라인 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대해서 법인세하고는 별도로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튜버가 돈을 벌었으면 디지털세로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이 빅테크 기업들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를 않아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에 조그만한 구글 코리아라는 게 있지만은 이것도 한국 소재 기업이 아니고 구글 퍼시픽,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소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광고로 버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못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들은 망망 구축해 놓으면 그 나라에 최소 망 유지 인력만 두고 해외 회사처럼 만들어 놓고 세금을 안 내면서, 즉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세금을 안 내고 뺀질뺀질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로 주로 이제 이 회사를 이전한 다음에 그냥 이 시장 소재지, 즉 한국 같은 데서 이 구글, 유튜브는요, 로얄티 등 이 사용 비용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디지털세의 징수 대상인 기업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미국의 거대 IT 빅테크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세를 얻어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저법인세율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비슷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낫다. 디지털세를 얻어맞을 때는 세계에서 내야 될 미국의 지금 세금이, 미국 대기업들의 세금이 엄청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조스 아마존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상을 지지한다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아마존을 조세 해피 기업이라고 콕 찍었죠. 지금 미국의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미국의 IT 기업이 디지털세를 두들겨 맞는 걸 보호하면서도 미국 내부에서는 아마존 같은 거대 독점 기업을 과거 20세기 초에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안티트러스트법, 반독점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독점이나 카르텔을 해체해서 당시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록펠러의 기업, 또 카네기의 철강 기업 등을 다 해체했지요, 작게.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지금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조스가 겁을 먹고요, 미국 인프라에 큰 투자를 하겠다라는 바이든의 이 결정에 지지하고 우리는 세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래 말을 한 거는 바이든이 미국의 조세법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 납부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마존을 지적하면서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 아마존은 R&D나 재생에너지 투자에 부여하는 세액 공제를 활용해서 2017-2018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고 2019년에서야 1억 6,200만 달러를 냈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이 세금 인상이, 법인세 인상이, 그리고 또 새로운 디지털세 같은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합의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 그동안에 법인세 인하만을 외쳐오던 보수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가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린다면 당연히 그 돈은 어딘가에 재원해서 찾아와야 되고, 그거는 세계적 차원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시켜야 된다. 이게 세계의 중론이 되어가고 있어요. 참 한국 언론들은요, 이 편하게 돈 많은 사람들 편을 들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이 빅테크 IT 기업의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시키고 세계적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상시키고 또 부자 정세를 하고 하는 것이 자파입니까? 참 미국을 살리려면 엄청난 돈을 뿌려야 되고 그 돈이 나올 때는 뻔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논쟁에 대해서요, 세계적 차원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